발표할 때 PPT보다 사업 계획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평가위원이 10시부터 5시까지 평가를 하는데 자료를 미리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창업자가 발표할 때 사업 계획서를 보거든요. 그래서 PT 자료를 많이 안 봐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인식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발표를 15분 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를 여기에다가 투자해도 상관없고 실현 가능성 발표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발표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성장 전략은 초기 마케팅 방안 이 부분으로 설명하시면 되고 매출 목표는 설명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팀 구성이잖아요. 팀 구성은 대표적 이력 위주로 이렇게 설명해서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보여주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정달 멘토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발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뭐 30점, 30점, 20점 점수는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달라요. 이게 평가위원들이 여기다 점수를 주는 겁니다.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고 발표 시간은 30분. 그 중에 이제 발표하는 거는 15분에서 20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20분이었어요. 그리고 10분, 10분이었는데 좀 늘어났네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 발표 평가하기 전에 보통 이제 자료를 만들거든요. 자료 만들 때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평가할 때도 사업 계획서가 훨씬 중요해요. PPT 자료보다. 그래서 너무 막 꾸밀 필요는 없어요. 그 PPT 자료를 이미 들어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새로 만들 때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만들 필요 같은 건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글 사업 계획서 내용을 캡처해도 되고 PPT 자료는 사업 계획서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동영상은 첨부하면 현장에서 실행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주의하시고 PDF 변환은 해서 USB에 담아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발표할 때 PPT보다 사업 계획서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평가위원이 10시부터 5시까지 평가를 하는데 10개에서 15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침 9시에 와서 자료를 미리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창업자가 발표할 때 사업 계획서를 보거든요. 그래서 PT 자료를 많이 안 봐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거의 듣기만 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해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볼 수 있는 정도 자료를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문제인식 부분 작성한 거 보여드릴게요. 파트로 구분해서 PT 자료를 만들 거잖아요. 문제인식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발표를 15분 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를 여기에다가 투자해도 상관없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해결 방안이 뭐고 나는 이런 걸 만들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설득시키는 게. 그래서 거기서 공감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을 평가위원들한테 가장 설명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인식 부분이 끝나면 바로 실현 가능성 발표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발표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내가 이만큼 준비했어. 이미지로 기획했던 자료들 보여주고 멘트도 별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모습입니다. 앱 화면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꼭 설명하고 싶은 것만 설명하면 돼요. 자료는 원래 그 만들었던 결과물 내용을 이용하시면 돼요. 실현 가능성 부분은 발표 자료 금방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성장 전략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성장 전략은 초기 마케팅 방안 이쪽 부분으로 설명하시면 되고 매출 목표는 설명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매출 목표는 그냥 보여주고 이렇게 목표합니다. 이거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초기에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팀 구성이잖아요. 팀 구성은 대표적 이력 위주로 이렇게 설명해서 보여주고 첨부했던 자료 있었잖아요. 자랑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보여주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예상 질문 10가지 정도를 미리 뽑아서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이렇게 가져갑니다.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장표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 질문과 답변을 보여주면서 대답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 같아서 치밀해 보이잖아요. 그게 가점이 되니까 기회가 되면 이 한 10개 정도를 본인이 추려서 질의응답을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발표 자료 만들 때는 텍스트보다 개발했던 이미지 위주로 배치하시고 문제 인식 부분의 아이템 개요 필요성 부분의 발표 시간에 50 정도를 할애해라. 그쪽 설명이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는 보여주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는 제품 서비스 디자인만 보여주고 넘어가도 문제가 안 된다. 개발을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그 성장 전략에서는 초기 마케팅 방안 설명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예상 질의응답 10건 정도 추가해서 PPT로 준비하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PPT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발표 연습을 해야 돼요. 본인이 발표 잘 하시는 분은 연습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우리는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니까 좀 생소하실 거예요. 발표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발표 멘트를 미리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가 많이 해봤지만 항상 발표 멘트를 만들어요. A4 두 장으로 만들어요. 거의 절반은 문제인식 이 부분 설명하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팀 구성은 거의 발표 안 해요. 내진말이 더 많죠. 그래서 문제인식 부분을 거의 발표 멘트로 쓰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A4지 두 장으로 만들었다가 처음에 만들 때는 좀 길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세 장.
그러면 피를 보면서 계속 다듬는 거예요. 구어체로 다듬어 가면서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하면 5분에서 10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A4지 두 장으로 정리를 하시고 PPT당 한번 보고 한두 줄만 멘트로 끝나게끔 하시고 완성된 후에는 계속 읽어보면서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되면 한 100번 정도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자동으로 기억이 돼 있어요. 이렇게 발표 연습까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발표 자료 만들고 발표 멘트 정리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정답 멘토 네이버 블로그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강의네요. 발표 자료 만들고 준비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발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발표할 때 발표 평가 방법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